여러분 보험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절대 해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것들은 한 달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PT에서는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을 현재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미리 축하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잘 참고 인내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축하까지 드리는 이유는 절대 해지를 하면 안 되는 레전드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장 내용을 잘 몰라서 해지를 하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제 영상을 보셨더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보험은 이제는 정말 억만금을 준다 해도 다시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잘 유지를 해오던 보험을 해지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이유는 물론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납입, 즉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해지를 했는데 줄인 보험료보다 받지 못한 보상이 더 크다면 분명 이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죠.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께 손해란 거 사실 모르는 분 없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지를 결정을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해지를 해도 손해가 적은 보험이 있고 반대로 해지를 하면 엄청 큰 손해를 보는 보험도 있다는 건데 이거 고객님들 잘 모르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장 내용이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보험, 지금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회사가 다시 안 만들어주는 보험, 이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과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최근 암보험은 보장 범위가 점차 세분화되면서 암 관련 세부 특약들을 동시에 가입을 해야지만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과거의 암보험, 특히나 2008년 이전의 암보험은 한 담보 내에서 보장하는 신체 부위별 범위가 넓고 갱신형 상품이 많은 데다 현재보다 적용률이 높아서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조건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08년 이전에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다면 납입기간이 거의 몇 년 안 남은 거니까 이런 보험은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잘 완납하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5세부터 34세 무려 10%를 차지하는 게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보시는 표가 말해주듯이 발병률이 높은 만큼 진단비를 크게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죠. 2008년 이전의 암보험은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이 유사암이나 소액암으로 따로 분리가 되기 이전이고요. 일반암 진단비에서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가입을 하신 암보험은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돼요. 2000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여성에게는 10%, 남성에게는 5%로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암이라 그만큼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진단비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속해져 있는 암보험도 있지만 유사암으로 따로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입 한도가 높으면 그것도 고객님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2020년대 초 판매되었던 어린이 보험입니다. 이 시기에 갑상선암 진단비를 일반암과 1:1 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는 유사암 진단비 경쟁이 있던 시기여서 스팟으로 짧게 일반암 진단비 100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1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실제로 판매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때 정말 여성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사암 가입 금액이 일반암과 연계가 되어서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갑상선암 진단비를 2천만 원 가입을 하고 싶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1억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2020년대 암보험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해지하면 손해인 그 두 번째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특약명이 여러분 조금 특이하죠? 이건 실비에 들어있는 특약인데요. 표준화 이전, 그러니까 2009년 8월 이전에는 약관이 표준화되기 전이라 보험사마다 특약명과 보장 내용이 다 달랐어요. 이때 한시적으로 판매되었던 특약이 바로 일반상해 의료비예요. 보장 내용은 상해로 다쳤을 때 입원은 물론 통원까지도 구분 없이 가입금의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통원 한도가 2009년 이후에는 지금 20에서 30만으로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통원 한도가 이렇게 크다는 건 정말로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일반상의 의료보가 있다면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고 또 추가로 의료비의 50%까지 또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전혀 없는데도 50%까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큰 장점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의원에서 한의 처방을 받았거나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하는 부분도 역시 일반상의 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입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수술 특약은 수술 종류에 따라서 1종에서 5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받는 수술이 몇 종이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2004년 이전 생명보험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뼈를 박는 치조고 이식 수술이 2종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1호종 수술비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변경이 되었죠. 이 특약 역시 이제는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는 좋은 특약이니까 꼭 유지를 하셔야겠죠? 근데 간혹 임플란트만 하면 되는 건 줄 아시는데요.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임플란트 할 때 추가로 뼈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수술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요. 네 번째는 고금리 저축성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저 보증 이율이 3% 이상이거나 저축보험이나 확정 금리형 상품, 그리고 연금 저축보험 등이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 확정 금리라고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은요, 꼭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이 비갱신형으로 있거나 자기 부담금이 낮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특약을 줄여서 일배책 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특약은 일상생활 중에서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 재산에 피해를 줘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여러분 대신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이 일배책은 현재는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갱신형으로 판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배책이 비갱신형으로 가지고 있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의 일배책이 있거나 아니면 비갱신형으로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꼭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실비보험인데요. 국민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보험 유형이나 치료 항목 등에 따라서 갱신 주기, 자기 부담금, 면책사항 등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병원과 상관없이 5,000원, 입원 또는 수술은 아예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절대 해지를 하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 규정 등이 바뀌면서 갱신 주기는 줄고 자기 부담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2009년 10월 이전 실비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가입해둔 실비가 있다면 매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설왕설래 얘기가 정말 많죠. 크게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실비 혜택을 톡톡히 봐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그리 부담으로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병원 간 적도 없는데 과거 실비는 갱신할 때마다 아무래도 갱신폭이 크니까 유지가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실비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마다 병원 이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전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영상을 보면 전환이 맞는 것 같고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유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꼭 유지 가능한 보험료 예산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상품 중에서 혹시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가입한 보험을 빠르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초록창에 내 보험 다 보여 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만든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험 신용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보험 계약 현황, 정액형 보장 내용, 실손형 보장 내용,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청구한 실비의 지급 내역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제로 직접 가입을 해서 제 보험을 조회해 봤는데요.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가입한 회사, 상품명, 특약명까지 거의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놀라운 건 저는 실비 청구료까지도 볼 수 있었다는 이 점인데요. 간혹 보험을 가입할 때 실비 청구 이력 등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여러분 솔직히 많잖아요. 그럴 때 활용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보험 PT에서 해지하면 손해인 보험 6가지와 함께 가입한 내 보험 쉽게 알아보는 방법까지 해서 천리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무쪼록 여러분의 건강한 보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험 PT였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